7월 14일 월요일 봉원 연습용 뉴스입니다. 조선인 강제동원 현장인 일본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를 유네스코에서 촉구하려던 우리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거쳐 군함도 등재 후속 조치에 대한 안건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채택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한일 양국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며 반대했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 봉원 연습용 뉴스입니다. 정부가 방산 계약에서 이른바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계약 당시 상대방의 직접 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행 실태도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실제 계약 이행 능력이 없는 중개업체, 즉 브로커가 방산계약을 따낸 뒤 이윤만 챙기고 납품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입찰질서 훼손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16일 수요일 봉원 연습용 뉴스입니다. 문화유산 회복재단이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도첩 동국 8도 대총도를 최근 미국에서 기증받아 국내로 환수했습니다. 재단 측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나완균 전 록펠러 재단 연구원이 대한해부학회장과 서울대의대 학장을 지낸 부친 고 나세진 교수로부터 물려받은 이 지도첩을 기증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동국 8도 대총도는 원래 총 13장 구성이지만 기증받은 지도첩은 세계 지도인 천하 총도를 제외한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봉원 연습용 뉴스입니다. 무더위가 이어진 어제 하루 전국에서 59명이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이 중 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2명은 전북 전주, 경북 영덕에서 각각 1명씩 나왔으며 열사병으로 추정됩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한 뒤 어제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2% 많은 수준입니다. 7월 18일 금요일 봉원 연습용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됐습니다. 7월 19일 토요일 봉원 연습용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으로 급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작년 같은 분기보다 0.09% 소폭 감소한 74조 원, 영업이익은 55.94% 감소한 4조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잠정 실적은 직전 올해 1분기에 비해서도 매출은 6.49%, 영업이익은 31.24% 줄어든 것으로 특히 영업이익은 증권사들의 전망치보다도 1조 원 이상 적은 수준입니다. 7월 20일 일요일 봉원 연습용 뉴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5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배터리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 이른바 캐즘 극복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52% 증가한 4,922억 원, 세액공제액을 빼고도 영업이익 14억 원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6개 분기 만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빼고도 흑자를 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국내 배터리 3사로 꼽히는 삼성 SDI와 SK온의 경우 적자가 예상되지만 올해 하반기 각사의 북미 공장 가동률이 확대되는 등 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